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9월 5일 화요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9월 14일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 다음 주는 해외 시장에서 선물옵션 만기, 그리고 이제 9월 9일 날 북한 창군일, 그리고 9월 7일 날 20일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9월 15일 전후에 FOMC 회의. 참 많은 일정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일정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눈치 보기가 상당히 좀 심하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하루는 매수, 하루는 매도, 이런 일교차처럼, 요즘 날씨 일교차처럼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 틈새 부분들로 개별 종목군이라든지, 개별 종목이라든지, 특별한 섹터, 업종군별로 별도의 움직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부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어떤 이슈 부분들이 있는지, 이걸 9월 5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두 번째 방송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제목으로 제가 방송을 하루 해드렸었죠. 우리 LG가 달라졌어요. LG전자의 JKW 호주 조명공장 조명 관련된 차량용 조명 관련된 회사의 인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는데, 파나소닉하고 좀 우선 협상자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LG전자, LG이노텍의 강세 부분들, LG그룹주들의 전체적인 강세 부분들을 이끌었던 흐름 부분이 나왔는데, V30이 지난주에 출시가 좀 됐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차량용 전장, 두 가지가 이 종목군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쪽, LG디플 같은 경우에 이슈 부분들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OLED TV 양산 화이율 자체가 80% 이상이 넘어가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 특히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상당 부분, 물론 LCD에 비해서는 LCD 쪽 있죠. LCD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도 OLED 쪽이 좀 비싼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제 뭐 플렉서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갈 때는 일단 디스플레이 쪽의 모양 자체가 곡면 쪽이 많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제 향후에 많이 사용되는 그 디스플레이 형태 부분들은, 그런 형태 부분들을 만들려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뭐 QLED라든지 LCD 쪽 부분들은,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지금 뭐 10.5세대라든지 11세대의 10.5세대 이상의 라인 부분들 정설이라든지 생산 부분들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격 경쟁력, 양산 경쟁력 부분들은 있지만 향후에 저전력이라든지 이쪽 그 플렉서블 쪽에서는 OLED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니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소니가 OLED 쪽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패널 부분들을 LG 걸 써가지고 소니가 판매를 하는데, 이게 약간 지금 일본이나 글로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 부분들을 하면서 내년의 기존의 물량보다는 거의 제가 최근에 조사해 부분 했을 때는 2배 이상의 선 오더 부분들을 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산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단가도 낮아지고 규모의 경제, 그리고 차량용 전장, 이런 플렉서블 쪽의 시장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그니처로 해가지고 LG 벽지 TV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LG가 차량용 전장 플러스 스마트폰, LG 디플,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였지만 이쪽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G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이기는 합니다만은, 기술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자부심도 상당히 강한 LG입니다. LG가 계속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7월 초, 8월 전기전자 쪽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부터 해가지고 현재 장세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외국인 장세입니다. 외국인 장세인데 틈새로 기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8월 중순, 8월
달부터 해서 펀드 환매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펀드 환매로 해서 마이너스 되는 요건들이 펀드가 환매가 되는 게 아니라 펀드 가입 부분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기관이 총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아직 그렇지만 총알이 많은 게 아니라 딱 총 수준이다. 라는 코멘트로 지난번에 한번 기관의 펀드 유입 관련돼서 저가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체크를 좀 해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펀드 환매보다는 펀드 유입 금액 자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이 어떻게 보면 하방경직의 저가 매수 부분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기전자의 강세 부분들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한다면 기관 쪽에서 2천억 정도의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월이 이제 마무리되는 9월이 이제 시작됐지만 9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9월 말에 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펀드 금액도 들어오고 수익률 관리 부분도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는 표현을 좀 쓰죠. 그래서 그러한 효과 부분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1, 4분기, 2, 4분기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검증을 받았던 유일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꼭 꼽는다면 전기전자 쪽이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가 매수 부분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전기전자 쪽의 강세 이러한 흐름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건설업종 부분들을 또 자주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삼성NG 이런 부분 뭐였는데 건설업종이 오늘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지혜가스건설 2, 3%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건설업종이 요즘에 어떤 흐름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걸 하나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건설업종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본으로 중동 지역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종의 먹거리를 국내에서 찾은다 하면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거는 조금 서울 지역을 좀 제외를 시키면서 모멘텀 자체가 조금 많이 수그러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외 수주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되는 플러스 요건 부분들을 플러스 되는 요건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플러스 되는 요건 자체가 해외 수주 뭐 건설사들이 올해 수주 목표에 비하면 40% 50%를 아직까지도 못 넘긴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비탄력적으로 움직였지만 최근에 유가 반등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라든지 개방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대규모 수주 부분들에 따라서 지난번 삼성 NG부터 해서 신호탄 부분들이 서서히 지금 오밍업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죠. 그 내용이 플러스 알파로 지금 건설업종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25일 정도 지난주 25일 정도에 이란 정부하고 신용공여 협정 부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란 정부가 보증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1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사들의 숨통이 좀 터였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전에 이제 그 순위파 시아파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카타르의 단교를 통해서 순위파 시아파가 약간 으르렁거린 모습들이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서로 조금 뭡니까 눈치 보는 장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조금 화해 무드가 좀 형성이 좀 됐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가 외교 활동을 서서히 조금씩 시작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예요. 수주 관련된 모멘텀 아까 그 이란 쪽 말씀을 좀 드렸고 사우디 쪽에서도 지금 사우디 사빅이라는데 200억 달러 정도 투자 규모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람코 상장을 통해 가지고 정유 관련된 그 다음에 비정유 관련된 화학 관련된 부분들까지 그리고 관광 관련된 부분까지 상장을 통해서 나오는 자금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 부분들을 지금 진행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코 상장 자체가 건설업종한테는 단비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건설업종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계속적으로 좀 LG가 달라지고 있고 기관의 선택 부분들에 따라서 종목군 장세가
업종 장세라든지 개별 종목 장세 부분들이 이끌어질 수 있는 어떤 기본 발판 부분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건설업종도 관심권 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LG도 계속적인 관심권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은행업종이 오늘 조금 하락폭이 좀 컸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정부 규제, DTI라든지 그다음에 부채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그 약세로 인해서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인상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갖죠. 예대 마진.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에 그 실적 관련된 퍼포먼스를 좀 내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침 시향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의 시그널 자체가 안 나올 수 있는 12월 달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 한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래서 자산 축소 정도의 코멘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금리 인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산 축소도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자산 축소도 시간을 두고 너무 급하지 않게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면 그건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의 상향 부분들이 지금 오밍오밍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정도 속도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자산 축소 부분들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여력 자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금리 인상 자체가 이번 달에 22, 뭐 지난달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그다음에 22 이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시장에서 점점 좀 떨어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 은행에서 정부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가 되니까 오늘 은행부총의 약세 이유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폭 자체가 뭡니까?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 그리고 그 해상 운송 해운 관련도 있죠.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종목군 쪽으로 서서히 뭐 틈새 업종 장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지수는 이렇게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죠.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반등 부분들이 좀 약세이긴 합니다만은 한 10개 중에서 10개를 전체 우리가 코스닥 종목군이라 하면 한 2개, 3개 정도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나와요. 그 세부 내용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군하고 성장성 부분들이 스페셜한 이슈 부분들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서서히 전고점 돌파라든지 시도를 하고 눌림목 파동 부분들을 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기본 전략 부분들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올 때는 시장 지수를 먼저 사실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게 기본 전략 부분들이고,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전고점 돌파 파동 부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조금 전처럼 업종군별로 특이사항 부분들을 좀 분류를 좀 해드렸죠. 거기에 맞는 종목군들만 매매 부분들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매매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특히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건설업종의 해외 수주의 규모 자체가 이게 뭐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초반에 1이었다면 한 2.5에서 한 3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커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의 전기전자 쪽 매수 부분하고 LG 그룹주들에 대한 그 이미지 자체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이 틈새 아무래도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금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9월 5일 두 번째 방송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날씨가 서울 지역은 약간 비가 좀 올 것 같습니다. 비 예보는 없는데 날씨가 약간 흐려요. 그래서 편안한 저녁 보내시라고 음악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의 거리에서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거리에 가로등 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무얼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하여도 거한 눈길만이 되돌아와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거리에 짙은 어둠이 낙엽처럼 쌓이고 차가운 바람만이 나의 곁을 스치면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옷깃을 세워 걸으며 웃음 지려 하여 떠나가던 그대의 모습 보일 것 같아 다시 돌아보며 눈물 흘려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곳으로 떠나버린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